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입니다. 최근 JP모건은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즉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 오늘 다룰 기업인 JP모건에 대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JP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에서 5,100개 이상의 지점, 그리고 16,000개 이상의 ATM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세계적인 은행입니다. JP모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네 가지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먼저 컨슈머 앤 커뮤니티 뱅킹, 소비자 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IB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Asset and Wealth Management, 자산관리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Commercial Banking, 상업금융입니다. 2019년도 매출 기준 각 사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32%, 12%, 그리고 8%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소비자 금융, 그 다음에 CI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참고로 소비자 금융은 이 전통적인 리테일 은행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적금이나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등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CIB는 기업에게 하는 대출,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 미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채권 서비스, 리서치 업무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실적을 좀 볼 텐데요. 2020년 2분기 실적이고요. 매출은 33.8빌리언 달러로 직전 동기 대비 4.8빌리언 달러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도 4.3빌리언화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4.7빌리언 달러, 직전 동기 대비 약 62%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10.5빌리언 달러로 직전 동기 대비 2.2빌리언 달러나 증가했는데, 일단 불확실성 대비 증가한 걸로 보이고, 참고로 대성상 충당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JP모건이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대출이나 카드 비용 같은 이제 받아야 될 돈을 어, 못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립해 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대출이나 아니면 다른 받아야 될 돈이 회수 불가능해질 때 그거를 회계 처리를 하면은 막대한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미리 이 충당금을 설정해놔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 은행 말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그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은 그 매출 채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상 충당금을 하거든요. 근데 은행은 이제 대출이나 카드 대금 같은 이제 그런 돈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이자 이익은 14빌리언 달러.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EPS는 1.3달러로 이제 컨센서스가 1.23이었는데 아웃퍼폼 했고요. ROE는 7%로 전년 동기 대비 아주 크게 하락했지만 직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선 충당금이 왜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왼쪽을 보시면요. 이게 그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JP모건이 1분기에 예상했던 실업률은 6.6%, 5.5%, 4.6%였는데 2분기에 예상하는 실적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실질 GDP인데요. 미국의 실질 GDP도 마찬가지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나 이 개인들이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당금을 더 많이 쌓은 겁니다. JP모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JP모건처럼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거기에 충당금을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부분별로 먼저 보면은 먼저 컨슈머 앤 커뮤니티 뱅킹, 소비자 금융이거든요. 여기는 매출이 좀 감소를 했어요.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대손상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빌리언이나 증가했는데 카드 대금, 그다음에 주택 대출,
일반 대출, 자동차 금융 이렇게 각 부분별로 대성 충당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더 증가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JP모건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돈을 더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각 부분별로 대성 충당금을 설정한 거고,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나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신용카드를 이제 카드 결제 내역이 이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인데, CIB 부분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나 증가했고요. IB, Investment Banking이 무려 91%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서 전 세계 1위, 글로벌 IB 수익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다룰 건데, 자산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했어요. 매출이 3.6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뭐 0.5빌리언 달러 증가했고, 특히 예금이나 대출 잔액 증가한 게 가장 컸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가 감소했는데, 다만 AUM이라고, 이게 Assets Under Management인데, 쉽게 말해서 JP모건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게 15% 증가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떤 수익성이 기여하기 어렵지만 향후 미래에는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업은행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안 좋았는데요.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하긴 했지만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중이 작지만 가장 실적이 안 좋았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CET1 캐피털 레시오인데요. 이거는 그 커먼 에퀴티 티어 1의 약자로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잉여금과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08년 때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 당시 미국에서 금융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진 건데, 이 이후에 미국의 페드에서 대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페드는 이 CET1 레이시오가 최소 4.5%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10.5% 이상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4%, 11.5%등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2008년까지는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8%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4%까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페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CET1 비율을 이제 최소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그 이후에 은행들이 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비율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 이상, 12% 미만의 수준에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분기에 12.4%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자산 100달러당 12.4달러의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CET1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드가 요구한 4.5% 이하로 떨어지면은 금융당국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을 분석할 때 있어서 이 주주들이 이 비율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JP모건의 최근 실적과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런 팬데믹을 잘 이겨낼 만큼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은 제가 JP모건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JP모건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JP모건은 2018년에도 전 세계 은행, 대형 은행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 4등급에 있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혼자 여기 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JP모건이 전 세계 이 수많은 은행 중에서도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JP모건이 미국의 주요 은행들에 비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9년 연속 1등, 그 다음에 EMEA는 이건 유럽,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나타내는데 이 지역에서도 1등,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3등, 라틴 아메리카 1등,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경쟁사 대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대출, 자본 등 여러 분야에서도 1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용 카드 발행사 1위, 그 다음에 1금융권 은행 1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은행 1위, 뭐 모기지 실적 기준 2위,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3위 등 분야별로 봤을 때도 이 JP모건의 입지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잘 낼 수 있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도 JP모건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 살펴본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요. 일반은행, 즉 상업은행은 실적이 부진한 반면 투자은행은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마진이 악화되었고, 또 대선 충당금 적립이 증가하면서 상업은행들은 실적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이익, 즉 비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해서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영위하는 JP모건의 경우에는 상업은행 부분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대신에 투자은행 부분 실적은 크게 아웃퍼폼하면서 전체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분석할 때 확인했죠, 이 내용은. 그래서 이처럼 JP모건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비이자 수익이 아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투자은행 부분에서 수수료 기준으로 1등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9%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은행 중에서 9%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투자은행 부분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두 부분 모두에서 아주 꾸준한 성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들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어 있어서 전통 은행주들은 계속 주가가 빌빌대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주가는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는 반면에 JP모건 같은 그런 미국 은행들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은행 분야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크 분야에만 12빌리언 달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이 버크셔 해서웨와 함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체 암호화폐를 상용화할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JP모건은 꼭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이외의 분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CEO인 이 제이미 다이먼의 리더십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경제적 혜자 영상에서 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자체로 혜자가 될 수 있지만 그 혜자를 강화하는 것은 경영진의 역할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분석할 때 경영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년간 JP모건을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금융위기 때 대처 능력은 아주 높게 살만합니다. 당시 파산 위기에 있던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같은 기업들을 연달아 합병하면서 JP모건의 덩치를 키워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M&A를 연달아 하게 되면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JP모건은 자본 건전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 1등 은행으로 우뚝 섰습니다. 제이미 다먼은 재무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인데요. CEO를 취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본 비중을 올리고 대성 충당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할 때 JP모건이 계속 대성 충당금을 쌓는 것을 확인했죠. 이런 모습들이 이 제이미 다이먼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철학과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제이미 다먼은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이 제이미 다이먼의 주주 선언을 꼭 반드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Last Man Standing이라는 책인데요. JP 모건 주주이거나 혹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이미 다이먼과 JP 모건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중국 시장 진출도 투자 아이디어로 찾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S&P 글로벌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까지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그 문을 조금씩 열어줄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그 선두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JP모건입니다. 최근 중국은 JP모건이 중국 선물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만약에 JP모건이 중국 시장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곳을 다 누비는 그런 금융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JP모건에 투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리스크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살펴봤지만 JP모건이 내년까지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선 충당금을 쌓아놨지만 혹시나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대선 충당금이 더 늘어나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파산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늘어날수록 마찬가지로 JP모건 같은 은행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마이너스 금리가 된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상업은행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물론 JP모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투자은행 부분에 있어서 비이자 수익으로 이자 수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비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거지 만약에 시장이 진정이 되면은 지금처럼 그 트레이딩으로 인한 비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리스크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매력을 좀 보면은 우선 배당 수익률은 현재 3.7% 정도 되고 배당 성향은 65% 정도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 역사는 10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 배당 컷을 했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금융 부분에서 발생한 위기다 보니까 모든 은행이나 이제 그런 금융회사들이 다 배당을 중단하거나 컷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 최근 5년간 배당 성장을 보면은 17%로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5%로 배당 성장주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당 EPS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증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주당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들쭉날쭉해요. 근데 이게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외 여건에 취약하고 변동성이 심해서 보통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분석할 때는 프리 캐시플로우로 접근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죠.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거는 미국 금융당국이 공고에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했어요. 하지만 배당은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배당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그런 재무나 실적을 보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컷은 할 일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imply Safe Dividend에서는 60점을 부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야박한 것 같고 저는 75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JP모건이라는 기업이 되게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에 사는 게 또 중요하겠죠. 비싸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은 우선 JP모건과 이제 다른 은행주들과 좀 비교했을 때 PER 같은 경우에는 낮은 건 아닙니다. 13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높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보다 높은데 오히려 웰스파고보다 낮죠. 그래서 웰스파고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PBR로 보면은 1.27이면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좀 오버밸류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매넌 애널리스트들은 적정 주가를 84달러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96에서 97이니까 고평가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을 최근에 뉴트럴, 그러니까 홀드에서 바이, 매수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JP모건의 그런 재무 상태나 앞으로의 성장 여력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여지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고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금융사들의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JP모건은 세계 최고의 은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은행 중에 아주 독보적인 탑티어,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성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왔다. 앞으로 미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 최고의 CEO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상업은행 부분의 예대 마진 그런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매력에서 봤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주 인상적인 배당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고 배당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월 달에 가장 열심히 또 공부하고 관심을 두면서 많이 매수했던 JP모건에 대한 영상을 공유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혹시 저랑 좀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도 또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영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